오하이오급 잠수함이란? 오하이오급 잠수함은 핵을 실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전략핵 잠수함을 말한다. 오하이오급 전략핵 잠수함은 길이 170.69m, 폭 12.8m로 SLBM을 20기까지 탑재할 수 있고 총 80개의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냉전 종식 후 오하이오급 잠수함의 일부는 전략핵 미사일 대신 순항 미사일을 탑재하고 다수의 특수전 요원과 침투용 잠수정을 실을 수 있도록 개조되었다. 2023년 2월 16일 부산에 들어온 미시간호는 핵무기 대신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로 무장한 개조된 오하이오급 SSG입니다. 2023년 6월 15일은 제1연평해전 승전 24주년이다. 1999년 6월 15일 오전 9시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북한 경비정 4척, 어뢰정 3척이 북방한계선 양쪽 2km 해역까지 남아있다. 1953년 유엔사가 설정한 북방한계선을 인정하지 않고 새로운 해상 경계선을 주장하기 위한 시도였다. 우리 해군은 고속정과 초기화 시가축 출동 선지를 직접 충돌시켜 밀어내려 했고 북한군은 선제 사격을 개시했다. 이에 우리 해군 본사에 북한 어뢰정 한 척을 침몰시켰고 420톤급 경비정 한 척 포함 5척을 대파했다. 우리 해군의 고속정과 초기항공 2척은 북한의 함포를 맞아 선체의 일부가 파손되었으나 전사자 0명, 장병 7명 부상을 기록했다. 14분 만에 북한 함정 격퇴한 압도적 승리로 평가받는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1874호는 무엇일까? 2009년 6월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선택한 대북 제재 결의안이다. 탄도미사일 발사와 그 기술을 사용한 모든 비행체의 발사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명백히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 위반이다. 국제의 사기구, IMO는 무엇일까? 국제의 사기구, 인터내셔널 메리타임 오거니제이션은 해상교통의 안전과 효율성 증진을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이며 1948년 설립되어 현재 170개 이상의 국가가 가입하고 있다. 북한도 1986년 IMO에 가입한 회원 무기자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의 당사국이다. 미사일 발사 전 선박 항행 안전을 위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게 돼 있다. 2023년 5월 31일 국제사기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결의 위반이고 해상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사상 첫 결의문을 채택했다. 샹그릴라 대화는 무엇일까? 샹그릴라 대화는 아시아 안보회의의 별칭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주관으로 2002년부터 매년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다자간 안보회의로 우리나라, 미국, 중국, 일본, 아세안, EU 등 아시아 및 유럽 주요 국가 국방부 장관과 군 고위 관계자 및 안보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회의다.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개최되어 샹그릴라 대화로 불린다.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이란 무엇일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상임 이사국 5개국과 비상임 이사국 10개국으로 구성된다. 비상임 이사국은 전체 회원국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선출되고 임기 2년 5개국씩 해마다 교체된다. 유엔 안보리 이사국이 되면 북핵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현안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번 유엔 총회에서 2024년 임기가 시작되는 비상임 이사국에 선출되어 역대 세 번째 11년 만에 유엔 안보리에 재진입했다. 알타시아란 무엇일까? 세계의 공장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적 아시아 공급망을 가리키는 말이다. 대안을 뜻하는 단어 얼터너티브와 아시아 공급망의 합성어이고 영국 경제지 이코노미스트가 2023년 3월 3일 기사를 통해 제시한 신조어다. 이에 따르면 한국,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 14개국이 중국의 대안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현재 미국은 IRA와 반도체 지원법 등을 통해 첨단 산업 공급망에서 중국을 규제하고 있고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가속화되고 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봉쇄 정책으로 제품 공급에 타격을 받은 적이 있는 기업들은 이미 중국을 떠나고 있다. 중국이 가지고 있던 세계 제조업의 주도권이 새로운 아시아 국가들로 이동하고 있다. 알프스란 무엇일까? 알프스는 어드밴스드 리퀴드 프로세싱 시스템의 약자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있는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다액종 제거 설비다. 일종의 정수기 같은 장치로 도쿄전력은 오염수가 알프스를 거치면 방사성 핵종을 제거하고 방수화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처리수라고 부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방사성 물질인 산중수소는 걸러지지 않아 논란이고 현재 유해성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타임톡이란 무엇일까? 다음 뉴스의 새로운 댓글 서비스 타임톡. 이용자 간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채팅형 댓글 서비스다. 기존 추천순, 찬반순 댓글을 상위에 보여주는 형태에서 벗어나 이용자들이 실시간 채팅으로 의견을 교류하는 방식이다. 기사마다 24시간 동안만 타임톡을 제공하며 타임톡이 종료되면 기사의 댓글은 모두 사라진다. 이번 개편은 댓글이 여론을 왜곡하고 조작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자 내놓은 대책으로 일부 이용자의 댓글이 과대 대표되거나 부적절한 내용의 댓글이 사라지지 않는 댓글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네이버도 뉴스 댓글 이용 제한 사용자의 상태를 프로필에 노출되도록 서비스를 변경했다. 이를 통해 악성 댓글 자정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확장현실이란 무엇일까?
사용자를 가상세계로 몰입시키는 가상현실 VR과 현실 세계의 가상 요소가 겹치는 증강현실 AR, 그리고 이 둘의 장점을 결합한 혼합현실 MR의 기술을 활용하여 확장된 세상을 창조하는 초실감형 기술을 말한다. 확장현실 XR은 새로운 경험과 몰입감을 제공하고 현실 세계의 가상의 요소를 더시켜 교육, 의료, 게임, 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XR 기기가 향후 스마트폰을 대체할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애플의 CEO팀 쿡은 XR 헤드셋 비전 프로를 공개하면서 디지털 콘텐츠와 현실 세계를 매끄럽게 어우러지게 하는 공간 컴퓨터라고 소개했다. 휴머노이드란 무엇일까? 인간의 형태를 모습으로 한 로봇을 의미한다. 미소 짓고, 놀라고, 인상 쓰며, 사람과 똑같이 말하고 움직인다. 최근 AI 기술의 발달로 사람과 똑같은 표정을 짓고 여러 가지 언어로 대화도 할 수 있는 로봇이 만들어지고 있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개발은 인간의 지능, 행동, 감각 등을 모방해 인간을 대신하거나 인간과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국제박람회기구 BI란 무엇일까? 박람회의 개최도시 선정과 주최자와 참가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기구로 1928년에 설립, 현재 179개국이 가입하고 있다. 국제박람회기구 BI는 세계 엑스포, 전문 엑스포, 원예 엑스포, 밀라노 트리엔날레 등 4가지 유형의 엑스포를 개최한다. 우리나라는 1993년 대전과 2012년 야수에서 2번의 전문 엑스포를 치렀고, 이번엔 2030년 세계 엑스포 부산 유치에 도전하고 있다. 5년 간격으로 개최되는 세계 엑스포는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축제에 속한다. 파리 에펠탑도 1889년 파리 세계 박람회를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건축물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6월 2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서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했다. 경사노위란 무엇일까? 경사노위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줄임말로 노동계와 경제계 그리고 정부가 함께 고용노동과 경제, 사회 정책 등을 협의하고 대통령에게 관련 정책을 자문하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를 말한다. 경사노위는 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김대중 대통령의 요청으로 1998년 출범한 노사정위원회가 그 시작이다. 2007년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2018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그 이름을 달리했다. 현재 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뒤 20년 넘게 참가하지 않고 있고, 한국노총도 이번에 참여 중단을 선언하면서 노사정의 공식 대화 창구는 막히게 됐다. 머그샷이란 무엇일까? 경찰에 체포된 범인을 식별하기 위해 촬영한 사진을 말한다. 정식 명칭은 경찰사진. 머그샷이라는 단어는 18세기의 얼굴을 가리키는 은어인 머그에서 유래했다. 피해자의 정면과 측면 사진을 촬영하며 나라별로 공개 여부에서 차이를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는 피해자 동의를 받아야 공개할 수 있다. 최근 국민민과 정부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신상 공개 논란을 계기로 범죄자의 신상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범죄자의 현재 얼굴 머그샷을 촬영해 공개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경찰이 공개하는 증명사진은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지적이 많았다. 피해자 신상 공개란 무엇일까? 피해자 신상 공개란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해자의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 이후 흉악범의 얼굴 공개 여론이 높아지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2010년 4월 해당 규정이 신설됐다. 총 7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 최근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유튜버가 무단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다. 노란 우산이란 무엇일까?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운영되는 공적공제제도이다. 근로자들의 퇴직금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소기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폐업, 퇴임, 노령화, 사망 발생 시 사업 재기 생활안정 도모한다. 납입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법률에 의해 공제금은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이 금지되어 폐업 시에도 사업 재기를 위한 자금 확보 가능하다. 올해 소기업 소상공인의 폐업에 따른 공제금 지급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상황이다. 청년도 약계좌란 무엇일까? 현 정부가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만들어낸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만기는 5년이고 정부 기여금에 은행 이자와 부가세 혜택을 더해 5년간 월 70만 원을 꾸준히 내면 최대 5천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다. 청년도 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2023년도 예산은 3,678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다.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한 만 19에서 34세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2023년 6월 15일부터 전국 11개 은행에서 운영이 시작됐다.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YTN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뉴스 속보 알림을 받고 싶으시면 휴대폰에서 YTN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늘 저희 YTN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